안녕하세요, 푸우작가입니다. 이 녀석을 받은 지 3주쯤 되어가네요. 솔직히 알파7 마크3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알파7 S3가 막 출시된 터라 처음에는 그닥 관심이 가질 않았었어요. 이게 마크3 유저의 마음이랄까요? 센서가 비슷한데 굳이 갈아타야 하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3주간 사용해보면서 소니는 역시 소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녀석 구입할 마음을 굳혔습니다.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But I was wrong. Yeah, I was wrong. 첫 번째는 역시나 수입 액정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스크린의 각도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외장 모니터 없이도 바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뭐 이건 저를 포함한 1인 크리에이터나 유튜버, 블로거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모노포드를 사용해서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을 잡을 때도 아주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어요. 또 기존의 마크3에 비해서 LCD 밝기가 밝아졌어요. 이건 정말 기다리던 변화인데요. 액정을 수입을 바꾸면서 그동안 아쉬웠던 액정 퀄리티를 어느 정도 개선해 준 것 같습니다. 둘째는 크롭바디만큼 작아진 크기입니다. 풀프레임 센서를 품고 있음에도 크롭바디만큼 크기와 무게가 작아졌어요. 풀프레임 센서가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무게와 크기 때문에 그동안은 브이로깅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 항상 크롭바디를 챙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풀프레임으로도 가볍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아진 크기와 무게는 짐벌 사용 시에 큰 장점이 됩니다. 짐벌 자체를 한 단계 가벼운 녀석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녀석은 스마트폰과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를 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짐벌입니다. 일반 짐벌에 비해서 가볍기는 해요. 하지만 페이로드가 작습니다. 6400 같은 크롭바디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풀프레임 카메라는 좀 무리입니다. 여기에 알파7C와 GM 렌즈를 함께 올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짐벌에서도 무리 없이 구동되기 때문에 풀프레임 짐벌 촬영은 무겁다 라는 공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촬영해야 하는 브이로깅이나 행사 스케치, 웨딩, 여행 등의 아주 꿀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우측 손떨방이 바디 내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좀 재밌는 건 자이로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 자이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손떨림을 후보정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카탈리스트라는 소니의 무료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데요. 사용법이 아주 쉽기 때문에 저도 촬영분을 보정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오토포커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파7 R4와 알파7 S3의 기술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니 AF는 업계에서도 탑에 속하는 기술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기가 막히게 빠르고 정확한 AF 성능을 보여줍니다. 움직이는 사물을 추적하는 리얼타임 트래킹과 영상 촬영에서 아이 오토포커스가 적용됐다는 점은 알파7 R4와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7 S3와 같이 AF 속도와 감도의 선택 옵션이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알파7C가 이 정도인데 알파7S3는 어느 정도의 AF를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네요. 제가 외주 촬영 시에 메인으로 사용하는 알파7 마크3입니다. 알파7S3를 비롯해서 계속 새로운 카메라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역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녀석이죠. 알파7C는 크롭바디만큼 작지만 그 성능은 마크3만큼 뛰어납니다. 6K로 촬영 후 4K로 출력하는 풀픽셀 리드아웃, 1.2배 크롭이 되기는 하지만 4K는 30프레임, FHD는 12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합니다. S로그와 시네, HLG 등의 픽처 프로필도 동일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원하는 색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풀프레임 센서를 활용한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시네마틱한 멋진 영상과 사진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크3와 R4의 유전자를 적절히 품고 있습니다. 알파7 R4에 들어갔던 MI 슈단자를 통한 디지털 오디오 인풋을 지원합니다. ECM-B1M 같은 디지털 마이크를 연결해서 고품질의 오디오를 수음하실 수 있어요. 또 4K 30프레임에서 녹화 제한 없이 배터리나 SD카드가 꽉 찰 때까지 무제한 촬영이 가능하고요. 외장 레코더 사용 시에 4K 24프레임까지 본체 LCD가 꺼지지 않는 것도 알파7 R4의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두 선배 바디의 장점들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메뉴 세팅이 전 세대와 같습니다. 이게 S3의 개선된 메뉴를 봐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S3처럼 좀 더 단순화된 형태가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D카드 슬롯이 하나라는 점입니다. 작은 바디에 발열 없이 풀프레임 센서를 담기 위해서 SD카드 삽입부를 옮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듀얼 슬롯이 아닌 싱글 슬롯이 되어버렸어요. 뭐 일반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지만 프로가 메인으로 사용하기에 싱글 슬롯은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알파7C는 알파 6600의 바디에 알파7 마크3의 센서를 품고 알파7 R4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작은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펙을 떠나서 제가 이 녀석을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자꾸 손이 간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바디가 있어도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해야 비로소 쓸모가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촬영 수칙을 떠올리게 하는 카메라였습니다. 자, 오늘은 소니의 컴팩트 풀프레임 카메라 알파7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푸바.